안녕하십니까. 기아자동차의 단체 교섭에 대해 발표하게 된 재현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나누어 각각 진행된 단체 교섭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 기아자동차의 단체 교섭에서 노조 측과 사용자 측의 교섭력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조 측은 조직의 결속력과 단합된 목소리를 통해 사용자 측의 압박을 가하며 사회적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교섭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이슈가 시작됨에 따라 안정성을 가지고 있던 사측의 교섭력이 조금 더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과 2021년의 기아자동차 단체 교섭을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적 요소로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의무적 교섭 요소는 노사 간의 교섭에서 기본적인 틀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임의적 요소로 복리후생과 근무환경 개선, 전기차 및 미래기술 대응 전략 등 노조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 요소로는 노조가 회사의 경영진 결정에 관한 구체적 요구를 하는 등 경영권 침해에 해당되는 불법적 교섭 요소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다소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섭 요소들은 기아자동차의 단체 교섭이 단순한 임금만의 협상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단체 교섭에서의 교섭력은 노사의 각기 다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에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파업을 통한 강한 압력을 가하며 성과급과 복지 혜택 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2021년에는 사용자 측에서 전기차 반환과 관련된 비용 절감을 주요 이슈로 내세웠으며 노조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 인상에 집중하여 상호 간의 적절한 양보로 교섭의 균형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조의 전략적 접근과 사용자 측의 반응을 통해 파업의 유효성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단체 교섭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무적 요소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주요 사항으로 노조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임의적 요소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복지 혜택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며 사측에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2022년 교섭에서는 노사가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며 불법적 요소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단체 교섭의 주요 내용은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전년 연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중년 연장에 관한 내용은 기아자동차와 더불어 여러 기업들에서 단체 교섭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며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에서는 베테랑 프로그램 운영 등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아 노사의 교섭력 비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는 평생 차량 할인 제도와 같은 요구사항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사측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고용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노조 측의 고용 안정과 사측의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노조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교섭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 교섭에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는 2024년 단체 교섭에서 25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 전기차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혜택은 내년 2025년부터 적용되며 기아의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기아의 주요 경영 전략 중 하나로 이를 통해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아의 2024년 임금 인상과 신입사원 추가 채용은 국내 고용 안정과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함께 성과급, 기념 경력금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임금 협상의 경우 앞서 교섭을 사유한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되었던 기아자동차의 단체 교섭에서 자주 논의이 되는 쟁점인 퇴직자 자동차 구입 혜택에 대해 다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25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들에게 적용되며
사측은 이에 대해 기존보다 낮아진 20%의 할인율을 요구하는 대신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차 항목을 할인 대상에 추가하며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은 정년 연장과 복지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자녀 출산 시 지원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자녀 결혼 시에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앞으로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2024년 단체 교섭 항목들에 대해 공정업계인 현대차의 단체 교섭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임금 협상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루어냈으며 이는 업계에서 이례적인 보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후직자 자동차 구입 혜택에서는 두 기업이 할인의 주기와 혜택의 크기, 또 기아차는 현대차와 다르게 전기차 항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혜택 제공의 범위에서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혜택은 기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